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조 전 장관이 그 언론사에 나왔던 뉴스 기사를 보고 크게 분노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좀 안 좋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뉴스 기사, 부정적인 뉴스 기사에 대해서 자기네 분야와 비슷한 그림이 나왔다, 삽화가 사용됐다라는 게 그 주요 이유였습니다. 자, 앞에서 전화를 받고 가는 이 젊은 사람의 그림 모습은 사실 예전에 한번 촬영됐던 적이 있던 그런 조 전 장관의 자녀의 사진과 좀 비슷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또 저 뒤에 외롭게 서 있는 중년 남자의 이미지도 뭐 예전에 찍혔던 그런 조국의 모습과 좀 유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조국은 과거 이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자신의 과거사와 이중잣 대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여론에 한창 두들겨 맞은 일이 있었어요. 자, 당시 그는 케이크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쓸쓸하게 서 있는 모습을 좀 고의로 연출해가지고 자기적으로 연출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을 받은 적도 있었죠. 이제 저 사진을 보면은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퇴근을 하는데 저 사진을 그러면 도대체 누가 찍어준 걸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국은 조 전 장관은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언론사 뉴스 보도에 나온 저 그림은 자기 부녀의 모습을 상징한다라며 화가 단단히 난 상황입니다. 이제 악의적으로 이미지를 쓴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실 비교해 놓고 보면은 이미지가 좀 비슷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도 그림 작가들이 그냥 그리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나왔을 뿐 얼굴이 직접적으로 나온 사람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표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작가들이 해명을 해버리면은 사실 이게 원래는 법적으로는 할 말이 없는 사건입니다. 뭐 물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딱히 법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감성과 때법 그리고 권력법 국가가 지금 룰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이 사건이 어떻게 봉합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만 말이죠. 자, 아무튼 최근 그래가지고 이 그림 사건, 언론사에서 나온 삽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조 선생님이 지금 요즘 화가 잔뜩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랜만에 본인들의 주특기인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만한 그런 판이 깔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자기의 존재감을 한번 과시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막 이렇게 사자후를 내지르고 있어요.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겠다, 기자가 누구냐, 뭐 누구 기자냐, 이렇게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취재부서 팀장, 그림 디자이너, 편집자, 책임자 전부 다 이제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우리나라 언론인들을 상대로 지금 사자후를 내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심지어 조국은 이제 국회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라며 이렇게 국회에 주문 명령까지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범여권의 실세답죠. 자, 여권의 실세 그리고 전직 법무부 장관식이나 되는 사람이 언론사를 상대로 기자들의 실명까지 직접적으로 거론해가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 언론사에서는 할 수 없이 사과하는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자기 부녀의 모습과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런 그림이 이제 좀 부정적인 안 좋은 기사에 실려 있다 보니까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또 개인적인 관점에서 인정을 해요. 그래,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평소에 본인은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왔느냐?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이제 이중잣대를 선보이던 사람이 이번 사건을 기회로 뭔가 너무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으니까 뭐가 좀 얄밉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좀 얄밉고 찝찝하게 느껴지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오늘 확실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긁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국이 그러면은 과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떳떳한 사람인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입장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SNS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그런 이제 조국의 과거 발언들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그 조국과 민주당 진영을 비판할 때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명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본인들을 비판할 때도 쓸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그 없는 게 없는 그의 과거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이 과거 본인 스스로 했던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그리고 질이 매우 나쁜 언론도
이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공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검증해도 되고 또 야멸찬 그런 야유와 조롱도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에 대해서도 저렇게 폭넓은 허용이 돼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기가 공격을 당할 때는 그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만 봐도 코미디가 따로 없는 상황이고, 또 과거 지난 2012년 무렵에는 그 이제 국정원의 그런 직원을 상대로 또 신상 공개를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지금 조국의 그 자녀들보다 나이가 더 어렸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 직원이 살고 있는 집의 문 앞까지 찾아가 가지고 뭐 폭언을 하고 위압감을 조성하는 일까지 있었고, 또 그 여직원의 어머니는 제발 좀 딸을 살려달라며 또 절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공격자의 입장을 선점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무자비했다라는 거죠. 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광주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한 카페의 사장님이, 자영업자가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며 문정부를 비판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조국도 함께 가세를 해서 페이스북에서 자영업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게재하고 마녀 사냥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좌표가 떨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악성 전화를 걸어대고 정상적으로 사업하기 힘들도록 시비를 걸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가했다라는 거죠. 사업 활동을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그런 카페 사장님은 현재 이제 문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폐업 위기에까지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부끄럽고 또 우리가 화가 나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무지막지한 전례들을 떠올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가혹했던 조 전 장관이 과연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저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입장일까? 저는 그 아니라고 보거든요. 양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힘당 소속의 그런 오세훈 시장을 놀리는 만화 패러디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인의 경우에는 비판도 받아야 되고 야멸찬 그런 야유와 조롱의 대상도 돼야 되고 풍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던 사람이, 자, 본인이 공격을 받을 차례가 되니까 갑자기 태도가 180도 뒤바뀌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끝내면은 뭔가 섭섭하니까 보너스 자료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요즘 문준용이가 국가에서 주는 각종 예술가 지원금들을 다 받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자기가 지금 다 받아먹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 조국이 했던 굉장히 재미있는 발언 중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뭐 물론 저 말은 이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 몇 년 전에 다른 사람, 다른 케이스를 두고 했던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저 양반이 예전에 했던 소리를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면은 정말로 없는 케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본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줘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그런 명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